허브경제TV 만나면서 너무 많은 도움받고 공부 중입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습니다. 높게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가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왜 이런 시장이 발생을 했고, 또 FOMC가 도대체 뭐고, 얘네들은 언제 끝나고, 그리고 오늘 올라갔던 섹터는 무엇이고, 대장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장 마감 후에 허브리핑 영상을 찍어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되어 있으셔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BTV 1004로 친구 추가 꼭 해주시고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 SM 상선. HMM 주주분들에게 이제 눈에 가시죠. IPO를 철회했다. 가치평가를 적절히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잠정 연기한다.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가치평가가 기대수준을 못 미쳤다고 해요. 지금 뭐 해운사들이 굉장히 좋죠. 실적도 좋고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기자재, 조선 기자재까지 뭐 올라가는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게 HMM도 지금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지금 해운시장이 피크아웃이다. 요 부분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SM 상선 같은 경우에는 뭐 IPO를 철회했다라니 저는 사실 이게 좀 철회됐다 해가지고 HM이 좀 반사이익을 받을까 했는데 반사이익은커녕 시장의 하락을 뭐 그대로 두들겨 맞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이거 원칙대로 가겠다. 해운사들 담합하는 거 팩스 날리고 벌금 때리겠다. 이렇게 하니 해운업회에서는 과징금 때리면은 법적 소송 가겠다. 이거 지금 뭐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사실 금액 뭐 예를 들어서 사실 뭐 HMM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HMM이 영업이익을 한 뭐 1억 냈다. 1억의 영업이익을 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 한 10만원 내라. 하면은, 그래. 이게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기업들을 다 합쳐가지고 8천억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어요. 어쨌든 돈 내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표면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내는 것조차도 그렇게 뭐 좋은 흐름은 아니죠. 그래서 해운사들은 뭐 위와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신고도 122회나 누락했다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공정위에서 이거 문제다 너네 이거. 너네 이거 담합이다. 벌금 맞아야 된다. 원칙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해운사들은 야 이거 다른 국가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쟁력 떨어진다. 다른 국가들은 다 하게 냅두는데 도대체 왜 지금 한창 다른 국가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거죠. 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였죠? 불확실성이었죠. 연구체 마냥. 이것도 뭐 어쨌든 뭐 빨리 결론이 나는 게 좋다. 시장이 무서워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이지 악재는 사실 이제 벌어지는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 크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 것 자체가 빨리 결과물이 나와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별 이슈는 잠깐 이따 보도록 하겠고 이게 좀 전반적인 이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좀 잘 해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중공업주들, 뭐 해양 플랜트 하는, 예전에는 뭐 중동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저가 수주가 말이 저가 수주지 이득도 안 남는 수주를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이제 이 조선 사이클이 이제 11년, 뭐 10년 만에 돌아왔다 해서 보면은 12년 만에 배값이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복합적인데 왜 그러냐면 선박 발주 수요가 대거 늘었다. 해상 운임 상승 여파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밑에 쭉 보면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 을이었죠. 완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주를 따면은 그러니까 돈이 안 남는 걸 수주를 따오는 거예요. 계속. 어쨌든 뭐 회사는 굴려야 되니까. 근데 얘 보시면은 후판의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에 후판을 원래는 예전에는 값이 아니니까 그래 알겠어요 이게 됐는데 이 후판값을 사실 포스코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라고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거를 적정 이제 받아내는 거죠. 배? 내가 배는 갖고 있긴 한데 내가 이 정도로는 내가 배 못 끌지 약간 요런 스탠스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값도 받고 하면서 수주도 많이
받아지고 라는 사이클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에서도 한번 호황을 맞는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HMM도 많이 올라가긴 한 거죠, 사실. 뭐 5,000원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던 종목이 5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많이 안 올랐다 하기에는 많이 올랐죠. HMM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냐, 무슨 일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일단 첫 번째 보면은 피크아웃 우려가 있죠. 피크아웃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최근에는 좀 운임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SCFI 지수 자체가 해상 운임 하락 3주째 하락하고 있대요. 운임 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거고, 유가도 지금 얼마죠? 80불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오늘 보니까 83불이네요. 어쨌든 유가 상승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고, 그리고 이번 달 중순에 있을 연구체에 대해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음봉을 꽂아줬는데 뭐 왜 안 오나 했다. 공매도가 오늘은 좀 꽤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질문을 한번 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서울 모건이랑 JP 모건이랑 여기 창구도 급락폭이 클 때 한쪽에서 매수, 한쪽에서 매도하던데 이 창구들도 공매도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일단은 뭐 공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치는 창구를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 이게 사실 이게 그 HMM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창구가 뭐 연속적으로 뭐 한 10일 연속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창구가 11만, 최근 11만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굉장히 냉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HTS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주식 프로그램 안에는 공매도 추이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공매도 연락이 계속적으로 때리게 되면 메릴린치도 계속 때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었던 거는 LG화학 리포트를 공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안 좋은 리포트를 딱 내면서 공매도를 시원하게 때렸던 데 CS 애들이고, 근데 걔네들이 LG화학이랑 이렇게 여러 개 종목을 공매도를 쳤는데 보니까 HMM도 포함이 되어 있고 CS의 확률이 높은 거지, CS가 많이 친 거지 그 다른 창구들은 공매도를 치지 않고 CS만 쳤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떤 창구가 공매도만 치고 있고 어떤 창구만 현물을 매수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시장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그 전반적인 흐름,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하면은 개인들이 매도 많이 치고 있는 거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거래원 입체 분석을 제공을 하거든요. 일단 키움증권 기준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증권사라든지 해외 증권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근데 제공 자체를 5개 플러스 알파만 해주잖아요. 1개에서 2개 정도 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락에 매수해도 딴 데 가서 연락에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모든 걸 분석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 다만 외국인들이 공매도 엄청나게 친 종목인 거는 우리가 기사로도 확인을 했었고, 익명을 좀 해준다면 제공했던 거 보니 외국계 기업 4개가 상위에서 공매도를 오질나게 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4일 연속 매도를 치면서 이거 갭매 꾸고 다시 한번 3만원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주나 했습니다만, 오늘 전체 매매의 13% 정도 공매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왼종일 밀렸다. 하루 왼종일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죠. 어제까지만 보면 좋아 보인다기보다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하루 만에 분위기 역전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는 지금은 무조건 관망할 때다.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남겨주셨던 이제 디펜시브 인베스터, 약간 좀 보수적인 투자자,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 남겨주셨는데, 어떤 정부든 정상화 안 할 수 없는 업체,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잘 될 수 있다. 잘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히 뭔가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업황은 좋죠. 근데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자꾸 이 종목의 주가를 하방으로 내리꽂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해소가 돼야 그때서야 다시 한번 고개를 위로 들고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젠지 모르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니 뭔가 추가하면 비중을 막 늘리는 것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추후에 타이밍을 잡자. 이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차피 이벤트가 종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 오셔가지고요. 저희 회사 운영 방식, 매매 결산 또 이런 다양한 부분들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거 꼭 한번 보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루를 정리하는 허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디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HBTV 천사로 검색하신 다음에 요청을 주시면 되십니다. 허브리핑 요청 드립니다 하면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